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 박사입니다.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는 참 개인들이 또 2조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배당락 전날 지수의 상승을 좀 눌렀다면, 오늘은 그 쏟아부은 물량을 전부 다 또 개인들이 주워 담는 모습 속에서 코스닥이 3.2% 엄청난 초급등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상 오늘 배당락 이래 매해 비슷한 상황은 있었죠.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인데, 코스피 또한 배당락에 따른 영향을 1도 받지 않는 모습이 참 시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일 나스닥, 그러니까 해외 증시 또한 굉장히 좋았고, 해외 증시는 이 트럼프의 이 부양안과 2021년도 예산안까지 통과가 되면서 모든 이 불확실성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됐고,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는 사실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상수의 개념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선한 악재로는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남은 거는 이제 1월 효과만 남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장 대단하고 참 불개미들의 힘이 어마무시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배당락으로 보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1.5% 그리고 0.4% 하락해야 될 부분에서, 아무리 나스닥 선물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말 지금의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시장에 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1월 옵션 만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은 어제 예상대로 금투는 매수 금액을 전부 매도로 부었고, 상대적으로 외인들은 코스닥에서 이 매수로 가담을 하면서 금투의 물량을 개인과 함께 전부 다 소화해낸 모습을 봅니다. 더욱더 그랬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코스닥은 시총상위 제약바이오의 하루라고 해도 무방한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시총상위 제약바이오도 강했죠.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당연히 강했고, 제약, 그 밖에 시가총액 4조 5천억짜리 알테오젠, 6조짜리 시젠, ABL 바이오, 종근당, 할 거 없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이제 바닷가운데에서 올라왔는데 이미 시가총액 2조까지 올라가면서, 이 또한 저가 제약주가 아닌 고가 제약주로 지금 탈바꿈되어 있으면서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면은 시장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오늘 강했구나 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즉 포트의 제약바이오는 한 개 정도는 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훨씬 더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저희와 합이 잘 맞은 티움바이오를 가지고 있어서 나름의 선방을 한 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매도를 목표 수익까지 최대한 끌고 가서 매도를 하고, 스윙 종목이라고 해야죠. 스윙 종목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일부와 IT 반도체 종목 위주로 끌고 가는 게 지금의 시장의 추세 상승에는 어울리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기, 삼바, 삼성 SDI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잠깐 나왔던 이슈였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놓쳤습니다. 놓치고 아남전자 상한가 따라잡기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냥 좀 놓쳐버렸는데, 삼성전자가 전장사업부를 재정비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과거 이제 아남전자가 하만 관련주로 엮여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상기는 전날 LG전자에 2,900억인가요?
전동 모터 부분 납품 이슈가 있어서 그게 오늘까지 연장이 되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오전 10시 한 40분경에 이 모더나 문 대통령과 모더나 CEO 화상 통화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이 이슈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이제 AB 프로바이오와 뭐 엔투텍이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AB 프로바이오를 뭐 들어가서 뭐 짧게는 뭐 한 4~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제가 뒷글을 좀 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매매를 하고 뒤에 나오는 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제의받았다라는 글을 읽었더라면 조금 더 이쪽 섹터를 더 집중을 하고 봤었을 건데, 그 부분을 못 봐서 이제 CMO 관련 기업들의 강세를 조금 오늘은 놓쳤던 것 같고요. 약간의 지금 노이즈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시간에 이쪽 종목군들을 보면서 기사를 봤었는데,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마감하면서 보니까 그 기사가 좀 사라졌네요. 네, 녹십자 그룹주가 이 모더나 이 CMO 위탁 생산을 받는 게 유력하다라는 기사였는데, 그 기사가 좀 사라졌다라는 게, 지난번에 뭐 엔투텍 이슈가 좀 터졌었죠. 그래가지고 뭐 AB 프로랑 뭐 엔투텍 막 하한가 가고, 반대로 다른 종목 뭐 막 급등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일련의 기사가 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CMO 관련주 중에 녹십자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기존의 유통을 생각했던 엔투텍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시장이 과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마의 순환매가 굉장히 좋았다면, 지금은 그냥 추세 상승에 대한 종목군들을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오히려 시장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테마주 왔다 갔다 하기가 지금은 잘못하면은 이 테마가 단발성 테마 혹은 짧은 순환 주기로 가기 때문에, 그냥 추세 종목으로 조금 엉덩이 무겁게 있는 게 적어도 1월 초까지는 그런 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전에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홍정욱 전 의원이 뭐 정계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또 올려가지고 한국 프렌즈가 또 그 시간에 급등을 좀 했습니다. 한국 프렌즈 KN은 뭐 고려 산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친환경 섹터 또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태양광, 뭐 OCI, 뭐 현대에너솔루션,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풍력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고요. OCI가 시간 외에 이제 1조 원 가까운 계약 해지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내일 지켜봐야 알겠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빠져봐야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것이다. 왜? 이거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 계약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에 주는 뭐 미치는 타격은 없죠.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는 게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있으면서 매출을 끊어야 되고, 이로 인한 매출 채권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은. 근데 지난번 과거에 있었던 공급계약 해지 이슈를 보면, 그 또한 상대방 측의 파산,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급계약이 깨졌던 이 이슈를 보면, 그 당시도 1조 4천억 가까운 공급계약 해지가 있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2~3%에서 끝났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이 강세장이고, 이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왜? 치킨 게임이 끝나서, 그리고 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부분은 그동안 감가상각 비용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이제는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는 박셀바이오가 정말로 또 상한가를 한번 더 가면서 이런 모습이 보였고, 최근 한 3일 동안 안 좋았던 프리시전 바이오가
상에 들어가고, 이오플로, 인바이오 등이 강했죠. 저희는 이제 전원 프리시전 바이오를 들어가서 좀 매매를 좀 했고요. 좀 비교적 괜찮은 매매가 됐고, 그 다음에 인바이오 매매를 했고, 명신산업을 회원님들과 돌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은 3개 매매를 좀 했는데, 내일도 이런 종목 안에서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뭐 하나기술까지 매매를 했네요. 매매는 신규 상장에서.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섹터 흐름이 지속적으로 양호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기업들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못 간 기업들, 에코프로, BF, SKC, 그 다음에 동아기업,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포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종합을 한번 보면 상승 종목 수가 1100개, 그 다음에 코스피도 530개로 코스닥은 5배가 많은 굉장히 좀 양질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양질의 상승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급등 마감을 좀 해줬고요. 환율 또한 1100원이 다시 깨지면서 1090원까지 내려갔죠. 환율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연말 연초는 일단은 연말 연초는 일단은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지수를 먼저 좀 보고 가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이 4일 동안 떨어졌던 거를 단 한 번에 강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눌리더라도 오늘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돌파 이후에 살짝 밀렸다 한들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내년 초에 1000포인트를 한번 찍을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나갔던 이 배당락에 의해서 나갔던 이 물량들이 고스란히 들어오면서 장중에 9.99%까지 상승하고 좀 움직였죠. 뭐 이 종목을 사고자 해서 보는 건 아닌데요.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알테오젠, 뭐 시총상에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매드팩토라든지 뭐 시가총액이 얘네들도 2조에 가깝기 때문에 2조, 5조 상당히 시총이 큰 종목군들이 비교적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수가 굉장히 좀 강세에 마감이 됐고요. 자, 종목군들 좀 둘러보도록 하죠. 자, 어제 좀 봤던 페노션은 당연히 좀 눌리는 거를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뭐 시가에 갭이 안 들고 좀 밀리기를 저는 사실 생각을 했는데, 배당락 떨어지고 좀 밀리기를 생각했는데, 종목분들이 안 밀려서 이런 종목분들은 매수 자체가 안 되는 거고, 5일선 기준으로 좀 봐볼 생각이에요. 5일선 기준으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림지주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하림지주라는 종목, 이것도 아침에 같이 봤었는데, 일단은 1월 6일 이벤트 기점에서 바이든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세력의 개입이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림지주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 지금 오늘 삼성전기가 신고가를 쳤죠. 삼성전기가 급락을 하고 신고가를 쳤고,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추가 상승도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 악성 매물을 단번에 다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굉장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사실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배당락 때문에 좀 일정 부분 빠질 거라고 본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많이 난 게,
오늘 좀 밀려주기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밑에서 좀 잡으려고 한 50%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밑에서 좀 잡아서 끌고 가고 싶은데, 이 다음에 돌파는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현대차 포지션 잘 유지해서 네, 내년에 대박 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죠.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서 좀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돌파 구간에서 오늘 들어갔어요. 돌파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들어가고, 사실 원래 같았으면 제가 매도를 했을 건데,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좀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 잡아놓은 물량이 좀 있어서 구태여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물량만 조금 더 늘려놓고 네, 넘어갑니다. 물량만 좀 넘어가고, SKC라는 종목도 견조하게 올라오죠. 최소 10만원은 다시 찍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얘네가 이제 2차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쪽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테크윙 차트가 되게 지저분하네. 테크윙도 조만간 신고가를 치겠죠. 뭐 밀리면 무조건 매수로 봐야 되고, 코리아 서키트도 밀리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갤럭시 S21이 내년 3월에 나와야 될 게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자, LB세미콘이라든지 CIS 이미지 센서 관련 종목이죠. 지금 이미 이제 각도가 가파라졌기 때문에 신규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또 눌리는 거 기다려야 되고, 오늘 보면 뭐 한미반도체, 뭐 디바이스 ENG 여전히 강한 종목이 더 강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강한 종목이 더 강한 시장이라 강한 종목 위주로 네,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저도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차전지 종목 싸게 살 종목이 있냐, 지금 IT 반도체를 기존의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냐, 없습니다. 사실 이미 바닥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그 가치를, 그리고 시간이라는 부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가격에 대한 이 이익을 만끽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들어가는 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권리금을 주고 네, 주식을 사는 거죠. 프리미엄을 있는데 나는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싼 주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싸게 살려면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시간 투자를 한다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좀 빨리 달리는 말에 가겠다 하면 그 섹터 안에서 최고의 종목을 찾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장 보면 이제 대부분 좋았고요. 정치 테마는 한국 프렌즈, 홍정훈 관련주죠. 이 종목이 저는 너무 오늘 아쉽습니다. 이 종목을 당연히 매매를 했는데, 아,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라는 굉장히 혼자 좀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싸게 샀는데, 이 돌파에 사서 이슈를 찾고 다시 봐야지 하고 한 이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한 3,000 조금 넘어서 팔았는데 왜 이렇게 매매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건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종목 중에 정치 테마주도 한 축을 이뤘는데요. 지금 정치 테마주 안에서 순환이 많이 나오죠.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차트의 위치가 좋아야 돼요. 종목은
예를 들면 디지털조선 역배열에서 잘 못 가죠. 상한가 못 들어갑니다. KNN도 이제 상한가 갈까요? 라고 질문하는데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악성 매물을 어떻게 넘냐고요. 바로 그런데 한국 프렌즈는 차트가 좋잖아요. 차트가 가장 좋은 종목이 가장 많이 가는 겁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참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정직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 어디까지 말하다가 말했던가? 친환경 이야기 하려다가 말이 좀 샜네요. 오늘 시장 보면 친환경 섹터도 굉장히 좋았죠. 오늘은 풍력 쪽에서는 사실 기존의 대장주인 뭐 CS 윈드라든지 이쪽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은 조금 부족했고, 많이 밀려있는 종목군들의 약진이 좀 있었고요. 많이 밀려있는 종목군들의 약진이 있었고, 뭐 다른 태양광 쪽에서는 독보적인 종목이죠. OCI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 공급계약 해제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어디 갔지? 이거죠. 9,800억, 그 다음에 1,700억. 근데 이게 이 2017년도 에 맺어진 계약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왔을 거예요. 이때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이제 나오죠. 여기 눌러보면 언제 거 공시고 언제 거 계약인지.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아마 다트로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매출에 대한 부분 많죠. 37.8%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2017년도에 판매 공급 계약이 체결이 돼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실질적으로 나간 게 없으니까 이행률이 약 7%잖아요. 예. 현재 미이행 금액이 약 2이행 금액. 잠깐만. 해지네요. 해지 금액은 계약 금액 150만원 중 미이행 금액에 그러니까 의미가 저는 별로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아서 여전히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때 9월 6일일 겁니다. 9월 며칠인가? 아무튼 9월 달일 거예요. 2019년도 9월 달에도 1조 4천억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제 시장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된 부분도 사실은 이미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 이미 캐파를 만들어 놓은 OCI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해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목표 주가는 더 높게 더 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의 뭐 이런 이슈로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한 생각 갖지 말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보면은 이 JP모건 참가 업체들이 좀 좋았죠. 뭐 앞타바이오도 상당히 강했고요. 일단 앞타바이오는 없으니까 그렇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JP모건 관련해서 다크호스로 앞타바이오, 사실 티움바이오도 봤는데 보니까 JP모건 참가 기업은 아니네요. 참가 기업은 아닌데 희귀질환 관련된 기업으로서 저는 대표이사를 참 믿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갈 길 잘 가는 것 같고, 오늘 일단은 22,000원 언저리에서 거의 물량에 이제 지난번에 50%를 팔았고 오늘 또 반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한 4분의 1 정도 물량을 가지고 보는 거고요. 또 이게 떨어져 주면
이런 구간이 정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또 밑에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 콜마는 바닥권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닥권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자회사가 이번에 또 이 JP모건에 참여를 합니다. 이 또한 몰랐습니다. 네, 저는 모르고 그런 부분은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좀 알게 됐는데요. 여전히 일단은 저평가 상태의 종목이라고 보고 지금 구간은 바닥 구간이라 천천히 끌고 가기에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좀 뭐 연내 뭐 시진핑 방한, 그러니까 내년에 또 방한 이슈라든지 그런 게 한번 붙어주면 또 모르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지. 사실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12조 무역. 화장품주들 많이 올라왔죠. 근데 얘는 또 일본 기업에 대한 부분이 또 이 시장 이 종목에게 약간의 영향을 미쳐서 못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시장에서 다시 재해석이 돼서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매수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주 강했죠. 일단은 박셀바이오 정말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장중에 프리시전 바이오, 사실 이거는 원래 안 봤는데, 종목을 안 봤는데 바닥에서 이제 많은 종목분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박셀바이오가 먼저 움직였고, 하나기술도 움직였죠. 하나기술도 움직여서 돌파 매매로 저희는 매매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여기서 들어가서 뭐 여기 이런 자리에서 뭐 매도하고 여기서 눌려서 다시 보자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힘이 없어서 그냥 본전에 매도 의견을 드렸고, 하나기술을 좀 공략하면서 프리시즌을 이 다음에 공략한 게 프리시즌 바이오였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좀 움직임을 좀 보였죠. 네, 시가 돌파 매매를 좀 한 것 같고요. 네, 얘는 아마 꽤 며칠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이 다음 자리에서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이 다음 자리에서 하고, 어제 빼고 어제 자리는 이제 여기를 이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이 자리는 잘못 들어가면은 뭐 끝도 없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신산업도 위치는 좋았어요. 이런 자리가 반등의 자리죠.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반등의 자리였고, 인바이오도 강한 종목이죠. 이런 자리도 또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단은 좀 들어가서 여기서 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딱 정확히 14,500원에 사서 여기서 팔아버렸더니 다시 잡으려고 하니까 좀 잘 안 잡혔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으로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못 잡고 내일 정도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갭을 만들고 아일랜드 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1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밀려버릴 수도 있어서 네, 내일은 보면서 또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뭐 급등주 단타 종목을 하려면 굉장히 또 위치를 잘 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종목들을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급등주는 정말로 1등주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네, 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분들을 가지고 매매하려고 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내일이면 2020년도 정말로 마지막 네, 거래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리하지 마시고요. 무리해서 되는 거, 그리고 무리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럴 때가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연말에는 특별히 또 내일장은 모두가 이 계좌에 빨간불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DCT 라이브 방송 가입은 카페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